그러면 먼저 질문을 제가 좀 드리면은 어떤 분이 대답하실지 손을 들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습자 중심 교육을 통해 민주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교사의 핵심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 교사는 어떤 공부와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병원 선생님과 토번 선생님께서 답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할게요. 네, 교사의 핵심 역할과 공부 준비 전에 교사는 아이들 사이에 공정함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교사 스스로도 공정해야 되지만 아이들끼리의 공정함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아이들은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고 누가 더 좋은 걸 택하는지, 좋은 걸 가지는지, 좋은 위치를 선점하는지 끊임없이 아이들은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 점을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는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특권을 다 내려놓고 일종의 영화 제목을 좀 약간 패러디하다면 손해볼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밥 먹으러 갈 때 줄 서는 것도 먼저 온 순서대로 해야 되고요. 혹시 화장실 청소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다 돌아가면서 같이 하거든요. 중학교 1학년이나 만 권의 장서를 읽은 저나 똑같이 청소해요. 공정한 그런 다 내려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교사도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됩니다. 체면을 상할 자세. 저도 가족회의라고 우리 전체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에 3번 나와서 사과한 적이 있어요. 제가 교장을 그만두면 책을 쓸 계획인데요. 사과 편지의 이론과 실제를 써볼 생각입니다. 아마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면 상할 자세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러이러한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지를 밝혀주면 됩니다. 교사는 정치적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미국의 교육자이지만 역사학자 하워드 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달리는 기차에는 중립이 없다. 여러분들이 대전역에서 어떤 열차를 탔다면 그것은 부산을 향하고 있거나 목포를 향하고 있거나 서울로 이미 향하고 있을 거예요. 달리는 기차 위에 타고 앉아 있으면서 나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아무리 생각해야 소용이 없어요. 그보다는 나의 정치적 입장이 무엇인지를 타당한 이유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닙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혐오나 극우나 무관심이나 차별 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거기에 왜 이것이 문제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전달력도 갖춰야 되겠죠. 5.18 때 광주시청이 이제 진압이 됐잖아요. 저들의 용어로 진압이 되었고 수많은 부상자와 사상자가 있어서 피가 흥건했다고 해요. 시청 바닥이. 그런데 전화로 통지가 갑니다. 시청 직원들한테 9시까지 출근, 폭도들이 진압되었으니 9시까지 출근해서 업무를 개시하시오. 그래서 수백 명의 직원들이 출근을 해서 깨진 유리 조각과 피를 다 치우고 점심시간 무렵에 조용히 공무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 어느 누구도 출근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이것이 말해주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국가폭력, 시민의 저항, 공무원 조직의 어떤 무표정한 얼굴들. 그 이후에 이루어진 중요 선거에서 광주가 민주정의당을 많이 지지했어요. 왜 우리는 이럴까? 인간이란 뭘까? 민주주의란 과연 지켜줄 수 있는 것인가? 이걸 깊이 성찰하고 고민하는 교사가 있어야 그것을 아이들에게 함께 그런 깊이 있는 성찰을 나눠줄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아까 비에스타 교수의 그 접근 방법입니다. 아이들과 세상을 함께 맞닥뜨리도록 접속시키기. 그렇게 하려면 아이들은 접속한 세계가 한계잖아요. 교사들은 그것을
의사타진하면서 접속하면 뭐가 교육적으로 좋을지를 탐색하는 그 현장은 10군데, 20군데가 넘어요. 이것도 역시 저의 경험인데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과 직접 대면함으로써 불편함을 겪게 하고 또 답답함과 또는 응어리짐 또는 없는 사람들의 입장과 처지를 바꿔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병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동안 토번 선생님께서 굉장히 뚫어져라 보셨는데요. 예, 그 대답이 겹칠까봐 아마 걱정하실 텐데 전혀 겹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토번 협의장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The question was, what is the key role as a teacher to help students foster democratic citizenship through student-centered learning, and how can teachers prepare themselves to serve this role? So to improve better democracy in our school, he suggested more than 5 solutions. Number 1, always maintain fairness and objectivity between teachers and also in between students. And second, decide to lose. I mean, it's okay to lose sometimes. So as a teacher, let go of all the privileges. It's totally fine. Number 3, don't be afraid of apologizing to teachers and also to students. Number 4, we got to be open to political issues. As a teacher, you must state your political stance clearly and confidently. And lastly, I guess he suggested Piesta's approach, right? And as a teacher, you always tune into the world with kids and explore the world with them freely. Did I miss anything? Kwak, please. Did I cover one, everything? One is missing. You have to prepare to say no to the far right political groups, and indifferences and discriminations. Also, you have the courage to say no to any political issues like intolerance and inequality and sexual issues, etc. Thank you. Should I comment on that one as well? Yes, thank you. I believe democracy is the only way to motivate and engage our population. So therefore, it's not a question if democracy, also in school, it's a question of how. And we have a former minister saying that democracy is not an activity, it's a culture. And I think it's very right, the 5 points mentioned before about democracy. It means that democracy is not on the schedule Friday afternoon. Democracy is on stage each and every day. Thank you. 번역을 해드리자면 간단히 말하면 민주 시민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에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activity, 활동이 아니라 culture, 하나의 문화로서 봐야 한다. 특히 오후에 잠깐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기르자 할 게 아니라 매일 그리고 하루 종일 해야 되는 하나의 문화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 항상 학교에 자리 잡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셨습니다. And very short, finally, how to do it? Well, make a lot of small games where the students can participate and involve themselves and also take over. Of course, the teacher is responsibility to the academic level, but why not meet the students in the morning and saying to a specific student, tomorrow morning you are going to start the class, just 2 minutes or 4 minutes. That is making responsibility, that is training the democratic muscle, and that is engaging the whole class. Thank you.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작은 게임을 진행하듯이 2, 3분 수업을 시작을 해보기도 하고 기사 대신에요. 혹은 수업 전체의 학업적인 그런 거를 classroom level, 교실에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학생으로서 직접 활동을 주도해가는 것을 해볼 수 있다고 제안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지인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융합 프로젝트가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현재 고등학교는 사실 평가와 불가분의 관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융합 프로젝트는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잠깐 통역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So, since the learning and assessment cannot be separable, the question was how can we assess students at the new public alternative educational school center? That was the question to her. 네,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고등학교에서 일반 교과는 1에서 9등급까지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 평가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사실은 이 상대 평가가 아이들을 병들게 합니다. 전국의 1등을 다 모아놓고 다시 줄 세우면 다시 꼴찌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한교육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상대 평가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일반 교과는 어쩔 수 없이 상대 평가를 하게 될 거고요. 다행히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미래 융합 프로젝트는 고시외 교과입니다. 일반 교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절대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ABC로 할지 혹은 패스페일로 할지는 이제 교육청 그 교육 과정 담당자님, 평가 담당자님하고 연락도 해봐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의 어떤 개인적인 소망은 아이들이 정말 너무나 다르잖아요. 너무너무 다양하잖아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줄을 세우고 네가 우월하다라고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과정 자체를 수행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고 대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패스페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답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kay, I'll answer this question. You know, relative assessment, relative evaluation surely damages people in school. Not only teachers but also students in school. So we're thinking we're going to have to minimize the impact of this 상대평가, relative evaluation, in general subject because it's unavoidable. And also, in assessing this future integrated project, 미래 융합학습, of course we gotta get some consultation from education office, but we're thinking of employing pass or fail system in terms of evaluating this project. Thank you. 네, 다음 세 번째 질문은요. 요즘에 기계 문명과 AI, 챗 GPT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질문입니다. 첫째, 인터넷, 챗 GPT 등을 활용한 교육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둘째, AI가 교육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현재 그리고 미래 사회의 교육의 핵심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세 분 모두 듣겠습니다. 이병원 선생님, 그다음에 토번 라스무센, 그다음에 피터 회장님 모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This might be the final question and is given to all the three lecturers. And the question is, what is the key role of schooling in a world where people say AI technology such as ChatGPT will replace all the education in school? So how can we deal with this trend and what's the solution for this problem? First will be Peter. Thank you for the question. So actually maybe these technologies is much bigger than when we invented the electricity. But it's here, and I think it will stay here. So we have to use it. We have to learn how to use it in the best way. So maybe you should translate this part first. Yeah. 일단은 이게 미래 사회에서 빠질 수 없는, 피해갈 수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맨 먼저 해야 될 거는 어떻게 그런 기술을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를 배우는 게 우선이라고 하셨습니다. So in a meeting in the Danish Ministry of Education last week, we were discussing what all these technologies will do with the school. And we agreed on
that we need to realize that all these technologies, they will change the school. The way that we do school daily life will be changed. The way we do tests, examinations, etc. will be different in the future. 이러한 과학기술을 따라서 어떻게 현재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또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도 모두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So instead of reading and listening to all the things that the students are doing, then we need to prepare the students to check all the facts, check if it's false or true, what's coming down from the internet and doing chat, GPT, and so on. So the teaching must be, we have to teach the students in a way where they will be much more critical. They will be able to read and understand what is all about. And they have to secure that we are only taking the best part of it. All the false part, they have to select in this way. So in that way, it will be different. So we need to find a balance between what is false and true, what is fair and what is not fair. And we need students to be more clever than the technologies. Maybe they will not be better in writing and counting and so on, but maybe they will be better in thinking in which way they can see what's false and what's true. 처음 먼저 인터넷 자료의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하셨고요. 최선의 지식에서 정수만을 선별해서 실생활에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기술 자체보다는 기술을 어떻게 더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학생들이 배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And along the question about democracy, I think that democracy starts in the classroom. I'm sure students know everything or they know a lot about democracy, but they need to learn how to be in a dialogue, how to be in a conversation with some people that do not agree on. And they also need to be in the room where we not agree in everything. Because they need much more than now to know what we agree about and what we disagree about. So this is also a part of making democracy as a part of the school and the daily life in the classroom.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에 언급했던 민주 시민의식 함양의 면에서 의견이 다른 학생들과도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상대방의 다른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Yes, thank you. You cannot deny ChatGPT, and your students, they will know more than you know about this technology. They'll know more about smartphone than you do as a teacher. And this is an extremely good chance to bring technology into the table in the classroom and say, let's talk about smartphone, let's talk about ChatGPT, IA, and let's get a common knowledge, what is good about this and what is bad about this. This will create a kind of equality between teacher and student. And maybe the solutions will be formed in the classroom. Instead of a government forming and forcing demands down into each and every school in Korea or in Denmark, this is a chance where the students and the school and the teachers can form their own policy by talking to each other. And this actually also is a part of democracy. 또한 챗 GPT라든가 인터넷과 같은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해서 정부나 교육 과정에서 위에서 아래로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는지 전달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봐서 이러한 기술의 장단점을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And my final word in this case is the technology will never take over. Because we are here physically, we sweat together,
I can smell my flower. It is real. It's not just a technology. And we need to be real together. So therefore, it will never take over. Thank you. 또한 첨단 과학 기술이 절대로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냄새를 맡거나 감각을 느끼는 것, 이러한 것은 살아있는 인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첨단 기술이 우리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AI의 출현과 그것의 활용은 결코 부인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문명은 문명 이전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 문명이 스스로 파괴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함께 AI 기술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싫어하던 좋아하든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만 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와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 사회가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매우 빠른 속도의 인터넷을 우리 쓰고 있잖아요. 그 인터넷을 가지고 교육에 무엇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상대를 이기고 내가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어려운 킬러 문항을 풀 수 있게끔 훈련시키는 인터넷 강의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터넷을 가지고 새로운 다른 교육을 하는 그룹도 있죠. 예를 들면 미네르바 아카데미. 학생들은 여기저기 전 세계 국가에 흩어져 있지만 동일한 교수로부터 강의를 듣고 또 흩어져 있는 국가의 강의 내용과 관련된 현장을 방문하고 리포트를 냅니다. 동일한 인터넷을 쓰고 있지만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한동안 우리 사회에 한참 휘몰아쳤던 K-MOOC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K-MOOC를 컨텐츠를 만들어만 놨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학생과 지역사회가 함께 호흡하면서 그 K-MOOC를 잘 선용할 것인가에 관한 조직화된 방식이나 접근은 없었습니다. 왜냐? K-MOOC 가지고 입시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점들을 좀 들려봐야 되고 저는 두 분의 의견에 몹시 동의합니다.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요. 땀과 클릭의 공존이라고 적었어요. 네. 그래서 소통하고 창조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고 또 그를 통해서 배움의 태도를 유지하고 또 다른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한 정서를 가지는 일은 반드시 이 꽃향기처럼 사람의 향기 속에서 피어날 수 있는 교육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Okay, to summarize all this information, he emphasized technology. It's all about how to use, and the killing phrase was its coexistence of click and sweat together. 땀과 클릭의 공존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질문을 추가로 받지는 못하겠고요. 자, 이제 멀리서 덴마크에서 그리고 가까이에는 제천과 대전에서 와주신 토버 나스무센, 피터 벤딕스 협회장님들 그리고 이병곤 교장 선생님, 이재인 선생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역 좀 부탁드릴게요. 네,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all the way from Denmark to here. And thank you so much for Korean teachers and principal for coming all the way here. Thank you. 네. 그리고 주최 주관 측이 아무리 준비해도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힘든 날씨에도 멀리서 가까이에서 와주시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교사, 부모, 다양한 교육 활동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또 의미 있는 자리에서 뵐 수 있기를 바라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여기 계신 조선중 장학사님 그리고 오늘 통역해 주신 분들 전부 전문 통역가인 줄 아셨죠? 모두 영어 교사이십니다. 그분들 모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학교에서 근무하시면서 일을 준비하신 거예요.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오늘 쏟아내셨습니다. 제가 맡은 데는 여기까지고요. 아마도 공지가 있어서 나와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나가실 때 물과 간식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